자, 이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서는 공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차라는 것은 어떤 크기를 가지는 부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m라고 설계를 하면 제작상에서 정확하게 10.0000000mm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설사 똑같은 부품을 100개 만들더라도 100개마다는 조금씩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그 값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 대충 필요한 것은 뭐 10mm로 정의해둬도 11mm 되거나 9mm 되도 상관없는 그러한 쓰임새가 있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은 10mm라고 하면 10.00000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10.01 정도보다는 더 정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또는 용도에 따라서 부품을 설계를 할 때 그때 허용되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허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래, 공차는 어떠한 부품이 10mm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10.01까지는 커도 괜찮은데 9.99보다는 작으면 안 된다. 만약에 최고 크게 허용하는 범위, 최고 작게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면 요것과 요거 사이에 그 크기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영어로 톨러런스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공차라고 부른다. 축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다른 부품보다 또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어떠한 구멍에 축을 끼우기 위해서는 축이 구멍보다 조금 더 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빡빡 끼겠죠, 그죠? 근데 축이 구멍보다 작으면 되게 헐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꽉 끼워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축은 구멍보다 커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결정하는 게 일종의 공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구멍이 정확하게 10mm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축은 예를 들어서 10.01mm보다는 크고 10.03mm보다는 작게 이렇게 공차를 두면 꽉 끼는 정도가 달라지긴 달라지지만 그래도 꽉 끼는 거는 확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 이러한 목적 때문에 축에 있어서는 공차가 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10이라고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이라고 정확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0이라고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설계를 할 때 정해지는 값, 근데 제작을 할 때도 이 기준에 맞게 이것보다는 얼만큼 더 커도 되고 이것보다는 얼만큼 더 작아야 된다, 그런 기준이 되는 값을 기준치수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공차가 없다면 이 값이 완벽한 이론적인 수치가 되겠죠. 자, 다음은 위치수 허용차. 위치수 허용차는 제가 아까 여기 적은 것처럼 얼만큼 더 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 값을 적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01까지라면 0.01만큼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적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0.01만큼 작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작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쓴다면 이 위에 거를 위허용치수, 그러니까 위치수 허용차라 그러고 아래 거를 아래치수 허용차라 그럽니다. 아래치수 허용차라고 해서 반드시 마이너스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을 만들 때 구멍이 10이잖아요. 근데 꽉 끼우기 위해서 10.1보다는 크지만 10.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할 때 위치수가 0.3, 아래치수가 0.1, 이것도 양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찌되었건 위치수 허용차와 아래치수 허용차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0.01, 마이너스 0.01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제일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그렇지만 좀 전문적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적는 것보다는 10 이렇게 있으면 H7 또는 10 뭐 H7 S6 이러한 식으로 기호로 공차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적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기호를 적는다. 두 번째는 축이라든지 구멍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일일이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를
일일이 그 학습해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주어진 걸 그냥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H7이라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0.021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요게 가장 좋다고 학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구가 돼 있는 거죠. 이 자료를 그냥 쓰자는 거죠. 그래서 요 부호만 심볼만 붙여버리면 남이 최적의 상태를 결정해 놓은 것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용 때문에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럼 이러한 기호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일단 구멍과 축이 다른 기호를 써요. 자, 축이 만약에 구멍에 들어가지 않으면 축이 동작을 할 수 없겠죠. 그리고 구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공차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축은 반드시 구멍하고 같이 설계가 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축과 구멍의 공차를 거론할 때는 구멍과 축을 한 번에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멍의 공차를 기호로 표현해 본다. 그럴 때는 아까 방금 적은 것처럼 앞에 대문자 H가 있고 뒤에 숫자가 있습니다. 자, 대문자 H는 보통 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멍은 무조건 일단 대문자 H로 시작해요. 그리고 뒤에는 숫자 7 또는 숫자 8 뭐 이렇게 숫자가 한 자리 숫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이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테이블은 이 숫자를 의미하는데 이게 구멍의 어떤 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숫자는 공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공차를 의미합니다. 즉 공차는 뭔가 위 취소 허용차, 아래 취소 허용차 둘 중에 한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위 취소 허용차와 아래 취소 허용차의 그 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차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H7이라고 적혀 있으면 요 앞에 베이직 사이즈 여기에 맞는 여기에 이 10을 여기에 찾아봐요. 그래서 이 6과 10 사이 이 값을 쓰는데 이 값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 7에 해당되는 요 값을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0.015를 쓰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취소 허용차, 아래취소 허용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취소 허용차와 아래취소 허용차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썼던 직관적인 방법으로 번역을 해보자면, 바꾸어 보자면 위에 값, 밑에 값, 이 갭이 0.015라는 것입니다. 이 갭이 0.015.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둘 다 모르죠. 그러면 갭을 알아봤자 위에 게 뭔지 아래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축의 경우에는 이 아래 게 무조건 0이 돼요. 이 0이 돼요.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이 대문자 H가 사실 0을 의미하는데 지금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축 같은 경우에는 아래 취소 허용차가 무조건 0이 된다. 그렇게 구멍 같은 경우에는 아래 취소 허용차가 무조건 0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0과 0.02로 차이 나는 것은 당연히 위가 0.02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H7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면 0.01호고 아래는 0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축에 해당되는 기호는 어떤 걸까? 축은 앞에 소문자 그리고 뒤에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자, 뒤에 숫자는 이거예요. 뒤에 숫자는 또 공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이 들어오면 거기에 축의 지름에 맞는 것을 여기 선택하고 그 6에 해당되는 요 값을 취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알파벳은 소문자가 들어가는데 이 소문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뒷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